김두기입니다. 3장 다자유도계입니다. 다자유도계. 1절에서 자유진동과 고유치 해석에서 자유진동 모드 선정, 그 다음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고유진동수 산정, 그리고 레일리 리츠 방법, 그 다음에 감세 자유진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3.2절은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모드 중첩법입니다. 모드 중첩법. 그래서 모드 중첩법 응답 스펙트럼 해석의 근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 사용되는 리츠 방법이라든가 리츠 벡터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넘어갑니다. 2의 1절 모드 중첩법입니다. 모드 중첩법을 왜 쓰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풀기에는 너무나 행렬의 크기도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을 중요한 자유도만 골라내가지고 그걸 골라내는 모드가 물리좌표계에서 일반 좌표계, 예를 들어서 50개 모드, 실제 자유도는 뭐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저차 모드가 구조물에 우리가 관심 있는 구조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저차 모드, 기여도가 많은 모드들을 골라가지고 그 각 모드별로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중첩하는 방법이 모드 중첩법입니다. 예. 그래서 모드 중첩법은 n개의 2개 연립 방정식을 물리좌표계에서 일반 좌표계로 변환해가지고 기여가 큰 모드를 골라가지고 n개의 모드를 골라서 그 모드의 응답을 구한 후 응답을 서로 조합한다. 선형적으로 조합한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n by n 크기의 매스 매트릭스와 질량 매트리스와 강성 매트리스를 n개의 변이 형상 모드로 모드를 구한 후에 그 모드별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드별 응답을 곱해주게 되면은 물리좌표계에서의 응답이 나오고 각 모드별 물리좌표계에서의 응답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실제 구조물에서의 진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 형상과 각 모드별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함수와 시간의 함수입니다. 모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드, 실질적인 구조물의 자유도는 n개인데 이 중에 m개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모드별로 응답을 구하고 요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각 모드별 물리좌표계에서의 응답이 나오고요. 그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실질적인 구조물에서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모드는 서로 직교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를 곱하게 되면은 서로 직교 90도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 그런데 질량과 강성 행렬의 양쪽 편에 곱했을 때 다른 모드일 경우는 0이 되고 서로 같은 모드일 경우는 어떤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행과 열로 나타냈을 때 행과 열이 같을 경우에만 값을 나타내는 대각행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량행렬도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고 강성행렬도 대각행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각 모드별 서로 연계, 즉 비대각행렬이 다 0이므로 각 모드별로 각 행별로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n개의 n차의 연계된 운동 방정식 매스 매트리스가 꽉 차 있었고요. K 매트리스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n by n 행과 n 열의 매스 매트릭스와 강성 행렬을 비연계된 비연계된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서요? 모드 행렬을 사용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일반 실제 물리좌표계의 운동 방정식하고 일반 좌표계의 운동 방정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행렬이 n by n 풀 매트릭스였었는데 여기는 m by n
대각행렬입니다. 질량도 대각행렬, 그래서 일반 질량, 강성도 일반 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구한 응답은 실질적인 변이 U가 아니라 Q, 모두 좌표계, 일반 좌표계에서의 응답입니다. 다시 전환을 시켜줘야겠죠.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난 다음에 Q 값을 구하고 하중값도 모두 좌표계에서의 하중으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P 값은 일반 좌표계에서의 하중값은 물리 좌표계 하중에다가 모두 형상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U 값 혹은 Q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U 값으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자, 모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은 질량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기여도가 큰 모드, 나중에 그 질량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9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모드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실질 풀 매트릭스 전체 행렬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선형 해석에서는 같은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차수를 풀려면은 너무 계산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행렬을 n by n 매트리스를 n by n 축소된 행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요? 모드를 사용해서 선별된 모드.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별된 모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아이겐밸류 어널리스 고유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한 저차 모드 100개를 쓰는 거랑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중의 영향을 받는 모드를 리츠 벡터라 그러는데 앞에서 배웠죠? 이것을 100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풀 매트리스를 쓴 전체 행렬을 쓴 계산 결과와 근접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리츠 벡터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고유치 행렬을 그러니까 풀 매트리스를 고유치 행렬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람다 k 혹은 오메가 자승 k m 마이너스 이런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바로 리츠 벡터는 고유치 문제를 풀 필요 없이 모드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고유치 값도 구할 수가 있다 하는데요. 하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자유진동 모드하고 자유진동에서 구한 고유진동수는 M하고 K만을 사용했지 F값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중값을. 그런데 리츠 벡터는 하중에 의한 변이 형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중의 형상이 너무 급격하게 매번 변한다든가 이러면은 구하기 힘들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지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리츠 벡터를 사용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 지진에서 가해주는 하중은 관성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요. 응답이고 이 질량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력 초기 값을 질량값에 비례한다라고 초기 값을 주고 하나하나 구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리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예제에서 5개 자유도에서 2개 리츠 벡터를 질량을 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에서 구한 응답을요, Q 값을 모드에서 구한 응답을 실질적인 좌표계에서의 물리 좌표계에서의 응답으로 모드 형상을 사용해서 구해주고요. 그래서 응답이 우리 어떤 허용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강성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실질적으로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개보다 훨씬 더 적은 혹은 몇만 개의 자유도에서 몇백 개의 자유도만을 사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큰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고차 모드 굉장히 고진동수 모드는 기여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저차 모드만으로도 그게 충분히 구조물 전체 거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차 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차 모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차 모드의 고유치 해석은 일반적으로 정확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 저차 모드의 N개만의 저차 모드만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유효 모드 질량, 각 모드별로 질량 기여도가 있는데 그 질량 모드를 다 합친 것들, 모드별 질량 기여도를 다 합친 것이 전체 질량의 90% 이상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동적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 중첩법의 절차입니다. 절차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n by n의 물리 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차 모드만을 사용해서 일반 질량과 하중을 구하게 되고요. 여기 일반 질량과 일반 뭐 강성도 구해도 되는데요. 뭐 고유 진동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좌표계에서의 단자유도계 여기 몇 개가 나오는 거죠? M개가 나옵니다. 그냥 M개예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유도는 행렬은 N by N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N의 자승계의 행렬이 필요한 겁니다. N의 자승계에다가 매스 질량 감쇄 행렬 곱하기 3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계산 시간도 써야 됩니다. 여기 그저 N개의 자유도만 필요하고요. N개의 메모리만 필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모드별 응답 Q값을 구하고 Q값을 구한 후에 초기 조건 다 해서 다 Q값을 구하고 Q값의 모드 형상을 곱해서 물리좌표계에서의 응답값을 구합니다. 물리좌표계의 응답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강성행렬을 곱해가지고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을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각 모드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는 응답 U값은 각 첫 번째 모드에서의 U값하고 두 번째 모드에서의 응답입니다. 그것을 서로 다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드에서의 물리좌표계의 응답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두 번째 좌표계의 물리응답은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전체 응답은 이렇게 단자유도계 두 개의 단자유도계 단 Q값이 나오는 거죠. U값이 아니죠. 요걸 더해 가지고 U값의 이자유도계의 전체 자유도계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림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자유진동하고 있는 형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이렇게 실질적인 응답은 앞에 그림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1, 2, 3, 4, 5, 6, 7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두 가지 모두가 합쳐져 있다. 우리가 건물 앞에서 봤듯이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지난번에 봤듯이 애니메이션에서 각 모드별 응답을 합치면 첫 번째 모드, 두 번째는 실제 모드에서의 자유진동, 하중이 없을 때 진동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중첩법은 각 모드별 응답을 각 모드별로 하중을 가해서 각 모드별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구조물에서의 응답을 구한다. 입니다. 그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제한된 수의 모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 하중은 굉장히 고차 모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가해주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굉장히 피크점을 나타내는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드 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모드의 3분의 2 이상의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모드 중첩법이 과연 효율적인가? 차라리
직접적 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비선형 시스템에서 모두 중첩법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드별 응답을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선형 시스템에서 선형 조합, 리니어 슈퍼포지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근래에 들어가지고 비선형 모드 중첩법 FMA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해석하는데 왜냐하면은 구조물의 전체 행렬을 풀기에는 너무나 계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계산 시간을 줄이고 자유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자유도를 m개의 매트릭스를 m개의 자유도를 축소를 시키는데 이럴 때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n개의 자유도를 m개의 자유도를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좀 더 근사적으로 축소를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고유치 해석으로 구한 m개의 자유도를 쓰는 것보다 리츠 벡터 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리츠 벡터 m개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조금 더 나중에 보니까 근사한 값을 나타내더라. 요 m개의 자유도를 쓴 것. 그리고 비비례 감세인 경우에서는 모두 중첩법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비례라는 경우는 비비례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은 구조물과 하중이 복잡한 다자유도계 그러니까 뭐 위에는 강구조고 밑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그리고 비선형인 다자유도계 비비례 감도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그 비연계되지 않은 경우 밑에 구조물인 경우에 밑에 감쇄 장치, 면진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 서로 독립되면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감쇄는 굉장히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위에 모드하고 밑에랑 완전히 동떨어진 시스템 같은 경우 비비례 감쇄인 경우에 쓰기가 힘들다. 모드 중첩법을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드 중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 자유도가 있고요. 감쇄를 무시할 경우 변이와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도 주어졌고요. 있을 때 자유진동 응답을 구하여라. 앞에 그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정규 모드를 구하고요. 정규 모드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질량에 대해서 정규화된 모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좌표계에서의 각각의 Q값을 구하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응답을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두 개 자유도에서의 응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그 응답을 구했습니다. 초기 조건을 다 대입해서 응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응답을 모드 벡터를 왼쪽 편에 곱해줌으로 인해서 왼쪽 편에 프리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먼저 곱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리좌표계에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 해석으로 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도계를 n개에서 m개로 축소하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구조물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만 개 자유도를 썼다 그러면 만 바이 만을 풀어야 되는데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100 바이 100으로 나타낸다 했을 때 이 100 바이 100으로 나타낸 시스템이 이 만 개의 시스템과 근사해야 되는데 특히 비선형 경우에 비선형 시스템을 이렇게 쓸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축소된 시스템으로 쓸 수뿐이 없다 했을 땐 축소된 시스템이 조금 더 근사하게 원래 시스템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근사하게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츠 벡터를 왜냐하면 리츠 벡터는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가지고 만드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것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지진 해석 같은 경우에 구조물의 질량의 분포와 하중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구조물을 구할 수 있다. 구조물의 응답을 조금 더 그 축소된 자유도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것을 두 개의 요거는 그냥 예인데요. 그래서 검증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초프라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프라는 1, 2, 3, 4, 5라 하는데 저는 위에서부터 행렬을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는 주로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건설 분야는 밑에서부터 자유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층, 2층, 3층 바라보기가 쉬우니까요. 뭐 그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구하고 질량값과 강성값을 다음과 같이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리츠 벡터는 변이 형상을 거기 질량이 등분포된다 라고 해가지고 변이 형상을 첫 번째 리츠 벡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벡터를 정규화를 시켰습니다. 정규화를 시켰으니 다음과 같은 모드가 나왔고요. 이거를 리츠 벡터, 정규화된 리츠 벡터를 부릅니다. 두 번째 된 리츠 벡터는 처음에는 변이 형상이 일정하다 했는데요. 앞에서 구한 첫 번째 모드를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질량을 곱해가지고 두 번째 리츠 벡터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정규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질량의 정규화된 두 번째 리츠 벡터를 구했습니다. 리츠 벡터 두 번째 리츠 벡터, 첫 번째 리츠 벡터를 구했고요. 이 리츠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5x5 인 질량과 강성 행렬을 2x2로 2행 2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근사하게 바꿔졌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 2행 2열을 고유치 해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고유 진동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유 진동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유 진동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매트릭스, 전체 매트릭스를 푼 고유 진동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추 전체 행렬을 풀었을 고유 진동수하고 이렇게 푸는 경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모드는 더 근사하고요. 두 번째 모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고차 모드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전체 5행 5열 행렬을 자유진동해서 고유치로 구했을 때의 모드 형상하고 두 번째 우리가 거기 리츠 벡터 2행 2열을 거기 리츠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확대를 했을 때 구한 자유진동 모드 행렬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얼추 첫 번째 모드는 비슷하고요. 두 번째 모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100개의 자유도를 100개의 리츠 벡터를 사용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고유치 해석에서 저차 모드 100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 원래 시스템과 근사한 축소된 시스템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목을 축소된 자유도라고 축소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